안녕하세요. 대치동 영감수학 원장 은지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가운데가 아니라 어머님들 보실 때 왼쪽에 앉아 있어요. 저희 가운데는 저희 배지연 선생님이 앉아 계시고요. 저쪽 오른쪽에는 저희 학원에서 근무하시는 정희은 선생님이 앉아 계세요. 지금 현재 가운데 앉아 계신 배지연 선생님은 지금 현직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선생님을 제가 섭외를 해서 이 귀한 시간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수학을 전공하였고 부모가 알아야 할 입시 절대 전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 책을 저도 선물을 받았는데요. 열심히 읽고 제가 읽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인연이 닿아서 이렇게 지금 선생님을 이 자리에 모시게 좀 되었습니다. 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이 책을 선물을 좀 드리는 그런 이벤트는 좀 당연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영상을 찍으려고 이 책을 부단히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른 전공도 아니고 사실 또 현직 수학 전공을 하셨으니까요. 얼마나 지금 아마 어머님들께 꽤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가르치는 고1 학생인데 시험 봤다고 카톡이 들어왔어요. 못 봤어요 라고. 그래서 그래 그냥 시험지 한번 보내봐 라고 해서 저한테 보내줬는데 역시나 어렵습니다. 동네가 대치동이잖아요. 뭐 강남권은 아무리 쉽게 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1 기준에서 이제 10번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내신을 본 건데 이제 어쨌든 중간고사는 끝났으니까요. 저도 이제 학부모님들 상담에서 매번 이제 강조를 드리는 거는 학년 학기 안 가리고 이제 기말고사가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이들이 기말 때 아예 더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조금 막아보고 싶어요. 어쨌든 중간고사 끝났고 이제 아이들한테 남은 건 수행평가랑 이제 기말고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한테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뭘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이제 시험을 보고 나면 시험지를 다시 봐야 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게 진짜 잘 하지 않는 일인데 시험지를 가져와서 그동안 이제 학교에서 나왔던 학습지, 그다음에 워크북 이걸 가져와서 처음부터 보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선생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변형해서 문제를 내는지. 선생님마다 출제 유형이 진짜 다르거든요. 유형이 다른 문제인데 그걸 합쳐서 한 문제로 만드셔서 문제 난이도 높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선생님에 따라서 사실은 좀 더 유연하게 더 좋아하시는 출제 유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중간고사에 이렇게 문제를 냈으니 기말고사에도 사실 비슷하게 내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걸 분석하는 것부터 먼저 하셔야 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저도 이제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육청 문제 보면 분명히 도형이 있는 문제인데 그게 빠지고 이제 그걸 이제 조금 지문에 조금 넣는다든지. 분명히 다른 두 문제인데 이 두 문제를 좀 합쳐 또 내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보통 이제 중간고사는 본인이 만족할 만한 성적을 받은 친구가 얼마나 있겠어요, 사실. 지금 현재 등급상으로도 1등급이 이제 10%니까요. 나머지 90% 만족을 못 하는 건데, 뭐 질문 두 번째 선생님 일단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중간고사 때 학생들이 좀 못 보고 좌절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이제는 결국 기말고사를 좀 잘 봐야 할 텐데, 이때를 대비하여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여쭙고 싶어가지고요. 우선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간고사를 못 보았어도 기말고사에 다시 잘 보는 애들이 정말 많거든요. 사실 멘탈의 문제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은 망했어요. 뭐 벌써 끝났어요. 그래서 사실 뭐 특히나 여기 이제 학군지에 있는 친구들은 전학 간다. 이 학교 때문에 내가 내신 이 학교 너무 어렵다. 라든가 아니면 자퇴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 많이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런 멘탈 부분을 우선은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부모님들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또 이번 교육과정은 또 예전하고 다른 게 2학년, 3학년에 선택 과목이 워낙 많고 2학년, 3학년부터가 진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1학년 지금 받은 성적으로 그거를 좌절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들 성담하면요. 특히 여학생들은요. 중간고사 보잖아요. 상담한다고 저하고 앉는 순간 눈물을 막 흘려요. 맞아요. 울어요. 앉는 순간 울어요. 그리고 잘해보자, 괜찮은데 기말고사 때 잘 보면 되는데 하필 기말고사가 내용 자체도 더 어려워지고요. 맞아. 그러니까 기말 때 사실 한번 카운터 펀치 한번 더 맞죠. 그러니까 또 두 번째 상담할 때 또 울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 좀 안타까워서 시험을 보고 나서도 참 우리 아이들이 실수, 그죠? 맞아요. 2 곱하기 3을 해야 되는데, 그죠? 2 더하기 3을 하거나, 그죠?
정말 본인이 여러 번 검토해도 어디서 실수인지 모르고 야 이거잖아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번득하고 막 이러는 거죠. 대체 실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저도 진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선생님 저 이거 다 하는 건데 실수로 틀렸어요. 뭐 아니면 또 시간이 모자랐어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우선 이제 실수로 틀리는 경우는 사실 언제든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본인이 하는 실수들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거를 기말고사에 더 잘 보기 위해서는 본인이 실수한 거를 확인하고 본인이 그거를 다음엔 어떻게 하면 하지 않을까에 대한 행동 강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건을 나는 자꾸 까먹어. 그러면은 조건에 꼭 내가 밑줄을 치고 이제 다시 시험 다 보고 나서 꼭 한번 조건을 내가 봤는지 확인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아까 삼각형의 넓이 같은 경우 2분의 1을 난 자꾸 잊어버려. 그러면 2분의 1을 먼저 쓰고 이제 문제를 풀이를 한다든가 뭐 이런 연습들을 평소에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마 고1 기준에서는 어쨌든 중간고사 범위는 주로 이제 2차 함수 조금 많이 나가면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포함을 하더라고요. 근데 주로 이제 2차 함수에서 끝나는데 기말고사 범위가요. 여러 가지 방정식, 여러 가지 부등식, 순열, 조합, 행렬이 들어가요. 근데 지금 현 고2가 된 학생들이 22 개정교육과정의 첫 세대였는데 제가 정말 여러 번 강조했거든요. 얘들아 너네 순열, 조합, 행렬 방심하면 안 돼. 이거 큰일 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고2 올라간 친구들이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정말 아예 그냥 우수수 털려버렸습니다. 네. 일단 학교 시험 보면은 아무래도 좀 문제도 어렵고 이제 계산도 좀 많이 내다 보니까 시간이 좀 모자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잖아요. 맞아요. 이제 이때를 대비해서 이제 학생들이 좀 본인이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그게 좀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맞아요. 시간이 이제 모자란 경우가 이제 더 많긴 한데, 이제 그 케이스가 어느 케이스인지 우선 분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문제 자체를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지, 아니면 시험 시간 자체 운용을 잘 못하는 건지, 이 두 가지 종류로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시험, 평소에는 잘 푸는데 시험 볼 때는 못 풀었다. 사실은 시간만 주어지면 나는 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은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사실은 그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수밖에 없는 저희 그렇죠. 체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평소에 연습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원에서도 아마 보통 이제 기출문제 풀릴 때 이제 시간을 어느 정도 주세요? 만약 50분짜리 시험이라면? 일단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 좀 쉬운 문제나 이제 중간 문제 섞인 경우에는 이제 그것들만 모아졌다. 이제 그러면 30분 정도 줘가지고 충분히 좀 시간을 주고 맞아. 이제 킬러 문제 같은 게 포함되면은 그냥 처음에는 한 60분 정도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50분을 보고 좀 가속이 붙었네 하면 살짝 좀 줄여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이제 후에는 이제 학생이 그 문제를 좀 구조적으로 본인이 그 생각해서 푼 내용을 좀 적어보면서 이제 구조화시키는 작업을 좀 거치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긴 합니다. 맞아요. 지금 보시겠지만 사실은 시간을 꼭 정해놓고 연습하는 걸 꼭 시키시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집에서 본인이 할 때도 평소에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시간을 안 정하고 푸는 애들 진짜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이 한 문제 풀고 다시 답안지 보고 그렇게 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면 잘 푸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50분 동안 집중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이 사실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고민하는 어떤 시간 내에 내가 얼마큼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거. 또 이제 고민하는 시간 얼마만큼 확보할 거지에 대한 고민도 좀 평소에 이게 어려운 문제면 나 한 10분 정도 고민해 볼 거야. 이런 것들을 정해놓지 않으면 사실 무한정 시간이 주어지진 않기 때문에 시간 관리 자체도 능력이라는 걸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시험 운용을 잘 못하는 경우도 진짜 많아요. 진짜 고1 학생들은 뭐 저희 수학뿐만 아니라 국어, 영어도 딱 종 쳤는데 하나도 마킹 안 하는 애들이 꼭 해마다 한두 명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킹해야 된다고 선생님들이 이제 10분 전에 마킹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도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잘 안 들리고 오히려 하나도 마킹을 못해서 빵점 맞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시험 운용을 진짜 잘 해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사실 그게 이제 뭐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애들마다 정말 그게 자기가 맞다고 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뭐 예를 들자면 저는 서술형부터 푸는 게 훨씬 편합니다. 서술형을 잘 정리해놓고 다음 객관식 문제를 풀어야 마음이 편한 상태로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풀어서 그 난이도 있는 게 보통 뒤에 배치가 되잖아요. 그 순서대로 푸는 게 더 좋다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간혹 이제 시간 관리에 실패하는 친구들이 이제 문제가 이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어야 되는데 어느 중간에 탁 걸리면 그죠. 거기서부터 나아가지를 못하고 이제 시간을 거기서 잡아먹으면 뒤를 아예 못 푸는 일들이 발생하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뒤에 좀 쉬운 문제 있는 경우도 많은데 맞아요. 이제 사실 뭐 저희가 이제 시험 문제를 내지만 뭐 문제 배치상 사실 무조건 난이도 순으로 할 수는 없을 때도 그죠, 있거든요. 그죠, 근데 그죠. 예를 들어서 앞장인데 어려우면 안 되는데 앞장에서 막혀. 거기서 그럼- 엄청 당황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보고 내가 만약에 이 문제가 막히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시험 전에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 제고 푸는 게요. 그 사실 이게 애들도 조금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바뀐 입시에서는 중1 때까지 시험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애들이 시험에 연습이 안 되는 친구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애들이 조금 억울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중3 넘어가는 겨울에는요, 제가 책 홍보는 아니고요. 이 대치동 이 기출 매거진이 이 두꺼운 게 지금 1학기 중간고사 대비용이거든요. 고1도 그렇고 고2도 그렇고 이 두꺼운 교재가 그러니까 총 4권 있는 거죠. 각 학년별로.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걸 꼭 얘기하거든요. 얘들아, 시간 재고 풀어야 돼. 집에서 혼자 풀 때도 맞아요. 제발 타이머 눌러놓고 풀어야 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길게 풀면 그 점수가 본인 점수가 아닌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꼭 시간 타이머 훈련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저는 약간 좀 이 불만인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거스를 수 없습니다만 저는 이 학원에 녹색 칠판이 있잖아요. 사실 요게 이제 단순히 뭐 판서를 떠나서 이렇게 약간 좀 저희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좀 소통하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도 판서할 때 되게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학교에는 요즘 칠판이 잘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그죠? 태블릿 혹은 뭐 스마트 교육이라고 해야 될까요? 막 그죠. 그런 태블릿 활용한 그런 것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디벗이라고 하더라고요. 학원 교재는 이렇게 지워놓은 게 되게 많아요. 이렇게 왜냐면 저는 쓰는 훈련을 무조건 시키거든요. 근데 이거 영상 보시는 어머님들 아마 저하고 아마 연배가 좀 비슷하실 텐데 저는 사실 그렇게 중고등학생 때 그렇게 쓰는 훈련을 내주셨던 선생님이 사실 고맙더라고요. 사실 쓰는 훈련은 중요한 것 같아요. 쓰면서 생각하고 암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애들은 사실 이러고만 있으니까 이게 생각 자체가 좀 저희 때랑 좀 다르지 않나. 네, 그래서 서술형이 있잖아요. 사실 이거 감점을 좀 막아야 되는데 제가 애들을 보더라도 감점 요소가 정말 투성이어서 네. 뭐 다 맞았어요. 본인은 막 쫙 맞췄는데 나중에 서술 60점 깔려있고 막 이런 투성이거든요. 사실 그죠. 이거 서술형 어떻게 좀 감점을 좀 막을까요? 아, 네. 사실 오늘도 채점을 하다 왔는데 저희도 막 이거 감점할 때 사실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근데 이제 감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케이스들이 한 세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글씨 문제인데 사실 이제 말씀해 주신 것도 있지만 이 아이들 세대는 알파 세대잖아요. 정말 태블릿이나 이렇게 핸드폰이 아주 익숙한 세대인데 연필 자체를 잡는 힘이 없는 친구들도 진짜 많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사실 시험을 저희가 탭으로 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연습을 해야 되는데 글씨를 정말 이거 잘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알아보게 쓰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5하고 6, 뭐 0하고 6 이런 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쓰면 이거는 사실 감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치환하고 이제 기호 쓰는 건데 이거 이제 애들 뭐 예를 들자면 사인을 S 코사인을 C라고 C, 쓰는 그죠. 건 너무 알아요. 그죠. 바쁜 마음에 그러는 거 너무 이해하는데 사실 이제 사인을 뭐 S라고 치환하자라고 쓰는 것도 사실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그죠. 분들도 계시죠. 틀린 거죠, 뭐 그죠? 틀렸다고 해야지. 해야 그냥. 맞죠, 사실은. 그죠. 네, 근데 이제 네. 애들은 막 안타까우니까 답 맞으면 사실 이제 저희는 너무 객관식에 익숙하고 단답형에 익숙하죠. 수능이 그렇게 네.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사실 그렇게 시험 보는 데는 없잖아요. 근데, 그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습을 꼭 하셨으면 그죠.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애들 가르치면서 항상 얘들아 수학은 쪼잔한 학문이야. 쪼잔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저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네, 아마 주제가 좀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요 책 오늘 이 얘기는 좀 많이 못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읽어보니까 크게 4가지인 거잖아요. 고교 선택, 그 다음에 진로 선택, 탐구 선택, 전형 선택, 그죠? 참 기본적인 공식인 건데요, 그죠? 네, 근데 이 주제 잡고 들어가면 정말 무겁게 잡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진짜 열심히 읽으셨네요. 아우, 저 오랜만에 밑줄 쳤습니다. 아, 진짜요? 아, 주시면서 진짜 네. 열심히 읽으셨네요. 오랜만에 밑줄 치고 막 제가 질문할 것들 이렇게 해놨는데 아이고. 요 얘기는 한번 좀 다음에 네, 하면 좋을 것 너무